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화학선생 최상욱입니다.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대화고 화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에 1학기 중간고사의 화학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학교가 대화고입니다. 대화고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대화고가 왜 이슈가 됐냐면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나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 쪽이 너무나 많았고요. 화학 선생님께서 대하고 화학 선생님께서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조정에 조금 실패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그런 소리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대하고가 전통적으로 문항이 뭐 너무나 쉬운 학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확보가 되는 이런 학교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하고 이번 시험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대하고 입장에서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파일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많이 어려웠던 시험 맞고요. 중간에 솔직히 좀 오류도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어갖고 중간에 이렇게 수정을 본다거나 이런 게 약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하고 화학원 응시 인원이 87명인데 그냥 90점대가 2명입니다. 90점대가 2명입니다. 90점 이상이 2명이고요. 80점대가 3명입니다. 그리고 70점대가 9명입니다. 이제 여기 다 적어놨지만 상당히 그냥 상위권 입장에서, 극상위권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대화고 학생들한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것도 힘든 데다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소단원별로 문항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그거 있죠. 3문제, 8문제, 4문제, 9문제. 일단 계산 문제가 집중되는 곳이 화학식량과 몰과 화학반응식 양적 계산입니다. 이쪽 문항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문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계산할 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난이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학식량과 몰 8문제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한 4문제 정도는 조금 그래도 쉽게 내고 한 4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내고 이래야지 아이들이 좀 박자를 맞춰서 시간 안에 풀고 양적 계산도 조금 이제 쉬운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좀 수월한 문제가 있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고 요게 조금 밸런스가 맞았어야 되는데 일단 소단원별로도 딱 봤을 때도 계산 문제 쪽이 월등히 많는데 그럼 계산을 할 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난이도를 확보를 해버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극상위권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했던 시험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은 고3이나 고2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제 수특 문제도 있고 뭐 수능 문제 뭐 쭉쭉해서 변형을 시켜놨는데 이 변형시켜 놓은 문제들 자체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은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게 아니고 어려웠습니다. 그럼 문항을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들어가 보면 뭐 앞부분에는 솔직히 뭐 그냥 딱 3문제 그냥 깔았습니다. 뭐 화학과 우리생활 그냥 쉬운 문제 깔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잽이 나갑니다. 그냥 일단 화학식량과 몰 쪽에서 쭉쭉쭉 나가기 시작하는데 앞에는 그럭저럭 갑니다. 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완전히 기출문제 그대로 있는 문제고요. 뒤에 보면 그냥 그림만 딱 봐도 기출문제구나 이런 게 그냥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뭐 뒤에 뭐 쉬운 문제 몇 문제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15, 뭐 16 이렇게 쭉쭉 가면서 양적 계산 쪽 문제라든지 문제들이 딱 한 번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문제를 계산 문제를 계속 풀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많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형 문제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두고 풀려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풀 수 있고 뭐 변형 문제니까 풀만한 문제들은 맞는데 근데 그거를 제 시간 안에 푼다? 그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학년 입장에서. 그리고 논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자체가 예전 2학년 기출문제 그냥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어도 이제 계산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숫자를 좀 바꾸시고 그래프를 좀 바꾸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답을 외워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계산을 다 하다 보면 시간도 촉박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제 대학교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다운됐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다운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지?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시험지를 받아보고 나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겠구나. 조금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이제 중간고사가 이렇게 많이 어려우면 기말고사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시험 보신 뭐 대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말고사 아무래도 조금 수월하니까 그때 실수 없이 봐서 점수를 맞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나간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